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저번 주 학교에서 이번 주부터는 제조기술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했었어요. 자, 오늘은 제조기술이란 무엇인지,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생산기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재료, 설계, 공정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배울 거예요. 두 번째, 제조기술의 특징과 다른 기술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배울 거예요. 자, 제조기술이란 무엇인지 알기 전에 생산기술부터 알아볼까요? 생산, 말 그대로 어떠한 산출물을 만드는 것인데요. 생산기술이란 산업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서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재료와 자원을 이용한 인간에게 유용한 산출물을 만드는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해요. 기술의 영역은 총 5가지인데요. 제조, 건설, 수송, 통신, 생명기술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조기술과 건설기술, 생명기술은 생산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가지로 나눈 것은 생산 방법에 따라서 나눈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재료의 예시로 목재가 있어요. 목재를 이용해서 침대를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나무에 사는 버섯을 우리는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침대를 만드는 건 제조기술, 집을 만드는 건 건설기술, 나무에서 서식하는 버섯을 생산하는 건 생명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생산기술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봅시다.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재료를 정하면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공정, 즉 직접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산출물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술 시간에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에도 이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자, 예시를 봅시다. 첫 번째로 제조기술입니다. 재료로 나무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나무로 무엇을 만들까 하다가 의자를 설계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허리가 안 아프고 오래 앉아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디자인이 이쁠지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을 하면 직접 만드는 공정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이쁜 의자가 완성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건설 기술입니다. 여러분 벽돌 알아요? 흙을 구워서 만든 단단한 벽돌을 재료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도를 그려요. 집 안에는 방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지붕은 어떻게 만들지, 정원은 어떻게 만들지 등등을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2학기에 할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설계도를 다 그리면 그 그림대로 건설을 합니다. 다양한 기계를 가지고 건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하는 집을 산출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명기술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로 꽃을 가져왔어요. 유채꽃입니다.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싶죠? 자, 그렇다면 설계를 해봅시다. 기름을 추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추출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사람들과 함께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면 공정 단계를 거칩니다. 기름을 직접 추출해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카놀라유가 생산됩니다. 자, 지금까지 생산기술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제조기술입니다. 생산기술 중에서 건설기술은 2학기에, 생명기술은 3학년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제조기술이란 자연에서 얻어지는 재료를 가공하고 처리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제품으로 만드는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제조기술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면서 더 깊게 배워볼까요? 자, 먼저 제조기술의 첫 번째 특징은 자연에서 필요한 재료를 얻는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짓거나 가위를 만들거나 물통을 만들거나 모든 걸 만들 때 모든 재료는 자연에서 얻는 거라는 거예요. 자,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제조하지만 모든 재료는 모두 자연에서 얻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재료를 가공해서 새로운 형태와 성질의 제품을 얻는다입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는 목재를 가공해서 원목 가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금속을 이용해서 금속 손잡이나 칼을,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물통을,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신소재를 가지고 아주 단단한 우주항공 장치나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인공뼈, 치아 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모든 제조기술은 로봇을 통한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청소기도 이제 로봇으로 제어가 가능하고요. 방 불을 끄는 것도 제어가 가능하죠. 자,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이나 태블릿도 이제는 실이나 빅스비를 부를 수도 있죠. 이렇게 제조 기술은 알아서 움직이거나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네 번째로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쵸? 자,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물건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전화기만 있었는데 삐삐라고 하는 연락이 왔음을 알려주는 통신기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2G폰, 3G폰, 스마트폰, 이제는 5G까지 발전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다섯 번째입니다. 제조 기술은 다른 기술의 바탕이 되고 상호작용하거나 융합합니다. 쌤이 제조 기술에 대해서 말할 때 이건 수송 기술 아니야? 생명 기술 아니야? 했던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기술의 영역에 제조 기술은 상호작용하고 융합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학교를 건설할 때 건설에 필요한 건설 장비나 재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제조 기술이에요. 그리고 시멘트를 섞고 벽돌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제공하는 것도 제조 기술이겠죠. 자, 두 번째로 수송에 필요한 자동차나 비행기, 배를 만드는 기술은 제조 기술이에요. 수송 기술은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한번 볼까요?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통신을 연결하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이지만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컴퓨터,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것은 제조 기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생명과 관련된 기술을 이용해서 복제동물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생명기술이지만 이에 필요한 연구 장비를 만드는 것은 제조기술입니다. 이해가 가나요? 자, 마지막 특징을 봅시다. 제조기술은 개인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줘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선박을 잘 만들거나 핸드폰을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면 국가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할수록 일자리 창출도 되어서 개인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 가나요? 자, 오늘의 수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우리 주변에서 제조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는 자전거, 자동차, 기차, 비행기, 농기구,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 책상, 의자, 침대, 핸드폰, 노트북 등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2번, 그것의 편리함과 이로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자전거, 자동차, 기차, 비행기와 같은 예시는 짧은 시간 안에 먼 장소로 수송을 가능하게 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문화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로 농기구,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는 사람들의 일손을 절감하고 생산력을 증대시켰네요. 세 번째,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책상, 의자, 침대와 같은 예시는 공부를 할 때 허리가 굽지 않도록 해주고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줍니다. 마지막 예시로 핸드폰과 노트북은 사람들과 연락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3번, 제조기술이 다른 기술에 영향을 준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작성한 것을 따라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들을 새롭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지를 다 채워서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다시 만나요. 안녕.